반갑습니다. 회귀 분석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영상 좀 틀었습니다. 아마 제가 LMS에 다른 영상 잘 만들어진 유튜브에서 받은 영상을 기본 올려놨을 건데 추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어쩌면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부터 할게요. 회귀 분석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키죠. 키. 사람이 키. 커가 아니고 키. 키. 그다음에 키인데 엄마 아버지의 키가 자식한테 이렇게 자녀한테 키로 이게 가는데 엄마 아버지 키가 크면 자식의 키도 보통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유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계속 크진 않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키가 180인데 아들 키도 180이야. 그러면 손자 키는 181, 182 이렇게 계속 커지면 나중에는 3m, 5m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라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가족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키에 대한 어떤 평균이 있다고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 평균이 있다고, 이런 평균선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대충 이 선을 180으로 좀 잡을게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는 180보다 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180보다 적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천차만별이겠죠. 이렇게 누군 정확하게 180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찌저찌 되었든 이때 그 가족 유전자 안에 흐르는 전체의 어떤 집단 평균 키를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죠. 이러한 개별 사람들이 이 선을 따라가려는, 작은 사람은 더 커지려고 하고 큰 사람들은 또 낮아지려고 하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아이의 키가 아무리 부모가 크더라도 무한정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려는 성향이 보여요. 이것이 마치 이게 하나의 고향 같은 개념이라면 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성향, 이렇게 돌아가려는 성향, 회귀하려는 성향, 레그하는 성향. 그래서 이걸 흔히 리그레이션이라고,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것이 일종의 통계라는 학문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죠. 세상은 이러한 집단은, 사람은, 현상은 모두 이렇게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 라는 관점이고 굉장히 많은 영역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틀이죠. 자,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 조직, 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러한 회귀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회귀한다? 내가 속한 집단, 행동, 무엇이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사람이 기분도 어떤 날은 좋았다가 이게 해피라면 또 좀 우울했다가 평균 했다가 기쁜 일 있을 때 엄청 좋았다가 우울한 일 있을 때 엄청 안 좋았다가 시험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왔다 갔다 이렇게 나의 기분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내 기분이 천차만별 시간 단위로 막 끊어보면, 한 달 동안 막 끊어보면 막 이렇지만, 이것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이러한 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존재하든,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든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선 구하는 공식이 쌤이 수업 시간에도 했겠지만, 최소 자승법을 쓴다고 했죠. 최소 자승, 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 제곱법.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이 선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 OLS라고 부릅니다. Ordinal Least Square 라고 해서 영어에서 최소 자승 OLS, 그래서 리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뭐 대부분 이해하리라 생각을 해봐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이러한 어떠한 뭐 평균의 이런 선이 있을 때, 이러한 선이 우리가 보통 있죠. 이러한 선 이렇게도 있고, 이런 선이 있을 때, 해볼까? 화살표. 이런 선이 있을 때, 각 개체가, 다양한 개체가, 이런 개체가 이렇게 가려는, 이러한 회귀하려는, 그 선에 회귀하려는 이런 것이 어느 하나의 강한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유전의 힘이 되었든, 인간의 어떤 본질의 힘이 되었든, 성격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이런 강한 힘, 내가 레그하는 이 강한 힘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인간이나 조직이나 자연현상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제가 한 번씩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보면, 이렇게 이 지구,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한국 있고, 이런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죠. 이런 돌아가는 건데, 이런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자전이라고 하고, 이런 행성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뭐 별들이 쭉 돌아가는데, 이러한 이 공전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 별들이 공전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레그 하는 것이 일종의 자전 같은 힘이라면, 이 전체에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이런 공전 같은 힘이라고 저는 한 번씩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요.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러한 힘을 할 때, 이 공전의 방향, 공전의 위치, 달의 위치, 별의 위치를 할 때 이 공전의 힘도 알아야 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자전의 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전의 속도 같은 걸 알아야지 공전의 속도 방향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에 돌아가려는 이 힘을 알 때 비로소 어떤 걸 다음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하는 이유가 하나의 어떤 예측 방향, 뭐 강도, 크기 이런 걸 알려고 하잖아요. 쌤이 올려준 영상도 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예측할 필요 없으면 그냥 상관관계만 봐도 돼요. 사실은 상관관계만 봐도 됩니다. 우리가 근데 예측하려고 할 때, 변수가 단일일 때, 단일 회귀 분석 라고 하죠. 뭐 단일 회귀 분석하고 여러 가지 때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싱글 리그레이션, 멀티플 리그레이션 부르는데, 이 다중하는 거는 우리 그때 했던, 쌤이 수업 시간에 했던 통제라는 영역, 무엇을 통제하고도 정리해볼까? 여러가지 변수가 있죠. 여러가지 변수가 이러한 종속 변인에 이렇게 영향관계를 가지는데, 이때 이러한 애들을 각각이 서로 이렇게 각각 서로가 다 통제하고도 여전히 A는, B는, C는, D는 이 종속 변수인 Y에
관계를 가질까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계속 이야기해봤던 어떤 이런 음식 같은 거, 누가 밥 사줄게 라고 했을 때 순대, 난 떡볶이, 아니면 뭐 삼겹살, 나는 뷔페, 소고기,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 각각의 다 사줄게 했을 때 나는 가장 뭘 먹고 싶어 라고 하면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는 떡볶이로 말할 거고, 나는 소고기야 그러면 소고기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소고기가 떡볶이를 통제하고 동시에 떡볶이가 소고기를 서로 통제하죠. 이렇게 서로를 통제하면서 내가 저녁밥을 먹는 것에 영향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통제, 다른 말로는 멀티베리에이트, 다중 회귀 분석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예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 예측이 정확해지려면 많은 것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통제를 한다. 여러 가지가 통제된 상황 안에서 x가 y를 예측하는, 이것이 뭐다? 회귀 분석 앞에 붙이면 다중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예시로 보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항상 관심 있어, 나도 관심 있어는 다이어트, 살 빼기, 종속 변수 y가 살을 빼자, 몇 킬로, 몇 킬로그램 감량이 목표잖아. 그래서 이거 킬로그램 변화량 같은 게 이제 종속 변수라면, 이때 당연히 운동, 그다음에 녹차 마시기, 단식, 간헐적 단식, 간단. 그럼 뭐 있을까? 간식 줄이기. 또 뭐 있을까? 또 뭐 있지? 하루에 걷기 이런 거 있을 때 아마도 가장 강력한 요소는 이 간헐적 단식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 근데 이 1, 2, 3, 4, 5 있을 때 이 각각 1, 2, 3, 4, 5가 서로를 통제하면서 이렇게 내 몸무게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통계 회귀 분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수식의 영역에서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회귀 분석이라는 관점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통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회귀 분석이란 건 어떤 것일까 라는 차이고, 적절한 비유는 쌤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우상향하는 있다고 합시다. 이게 뭐냐? 노인분들이 교실에 간 시간 0시간부터 100시간까지 있고, 이것이 노인분들의 어떤 삶의 즐거움이라고 했을 때,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이렇게 많이 찍혔고, 적게 가신 분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회귀선이 그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 우리가 이런 회귀 분석에서의 유의성은, 항상 내가 말했지만 유의성이라는 건 집단 간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집단의 차이인 거죠. 아주 그냥 간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 밑에 있는 집단과 요 밑에 있는 요 집단, 적은 집단과 숫자가 노래를 적게 들었던 10시간 남짓하는 분과 한 100시간 남짓한 요 두 집단 사이의 어떤 뭐라고 할까, 차이, 요 차이를 보는 것이 회귀 분석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안에 수식이라든지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이런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것을 회귀라 봐도 큰 차이가 없고, 이게 이제 물론 F
분포를 따르고, 원래 두 집단 할 때는 T 분포 따르고 뭐 이런 분포 간의 차이. 쌤이 이 분포는 수업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분포라는 것은 일종의 가능성이라고 했죠. 일종의 가능성의 영역. 여기의 가능성과 여기의 가능성의 차이, 통계적 차이를 말한 건데, 원래는 뭐 진짜 그런 두 집단이면 T 테스트 해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T 분포로 봐야 되겠지만, T 가능성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F 가능성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어쩌면 더 정확한, 왜냐면 이 연속성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T 분포랑 F 분포의 차이를 좀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T 분포에 F 분포를 치면 어떻게 다르지? 그림을 좀 잘 그려놓은 게 찾으면 좋을 건데, 분포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생겼다. 좀 보여드릴게요. 있습니다. 이게 요 틀이죠. 이거 보면 우리가 보통 정규 분포 이렇게 보이잖아요. 정규 분포가 있고, 우리가 저번에 T테스트 이런 거 할 때 보였던 T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더 요 위가 넓죠. 그리고 카이스케어 분포, 그리고 카이스케어 분포랑 F 분포랑 좀 닮아 있죠. 그죠? 어쨌든 n수가 무한히 커질수록 요 분포가 닮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닮아갈 수밖에 없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F 분포는 이쪽이, 오른쪽은 가늘어지고 왼쪽은 두툼해지는 뭐 요런 성향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좀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좀 잘 나와 있죠. F 분포 이렇게 나와 있고, 알파값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요런 사이트 같은 거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사이트 뭐 통계 분석의 활용 뭐 요런 거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던가 뭐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대충 그냥 클릭하니까 나왔어요. 자, 어쨌든 오늘 좀 요런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요런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수업에도 말했지만 복잡한 이야기 할 생각이 없다. 예. 수식 이야기하고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간단한 통계에 대한 기본 상식, 개념 같은 걸 이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통계 자료, 논문 보고 잘 해석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수업을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관련돼서 SPS에서 어떻게 다루고 이런 거는 제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미 올려놓은 영상이 많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